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공소장 변경 관련돼 가지고 변경의 필요성, 꼭 바꿔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소장 변경 결국 언제 바꾸냐는 건 결국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 동일성이 인정될 때만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동일성이 인정된다 그래 가지고 반드시 바꿔야 되냐 하는 문제가 변경의 필요성이 있느냐는 여부죠. 자, 이렇게 보면은 공소장 변경의 요구라 필요성은 요구라 그러는데, 그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가 변화할 때마다 공소장을 변경해야 되냐? 그럼 언제 재판하냐? 공소사실이 조금 변할 때마다 자꾸 공소장 변경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공소사실 등의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법원이 어떤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만한 공소사실이 있었는데 조금 변경됐어요.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공소장을 계속 변경합니다. 그럼 바뀔 때마다 계속 변경하면은 법원의 입장에서는 언제 재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한 공소사실이 조금 변경됐다 할지라도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심판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실체적 진실방이나 아니면 그 신속한 재판에 더 부합하기 때문에 과연 언제 바꿔야 되냐? 그러면 언제 바꾸냐가 아니라 실제로 보면 그 공소장 관련돼 가지고는 그 변경이 있을 때마다 그러면 바꿔야 되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겠죠. 여기 보면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해도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실제로 검사가 이렇게 공소 제기했는데 이것과 다른 좀 넓은 사실을 법원에 인정했다 할지라도 최소한 법원이 이렇게 인정했다 할지라도 두 개 사실 최소한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인정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그 어느 범위에서 인정해야 되냐 했을 때 동일 벌조설, 법률 구성설, 사실 기재설이 있는데 이 뭐 동일 벌조설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달라도 구성 요건이 같으면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살인죄와 관련돼 가지고 교살이냐 독살을 불문하고 그냥 구성 요건이 같다면 그냥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법률 구성설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달라도 법률 구성에 영향이 없으면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사실을 법원에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강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뺏는 건데 폭행 협박이 있다면은 이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제 우리 판례 입장과 다수의 학설은 사실 기재설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보면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른 사실을 인정하려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다른 사실이다. 그러면 공소장을 변경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실이 아니라 그냥 동일한 사실이다. 그럼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이 심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사실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동일벌초설, 법률구성설, 사실기재설인데 이것이 판례 입장이다 보면은 결국 공소장 변경의 근본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초래할 사정 변경이 있으면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기재설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사실기재설이 타당하다. 그러면은 방어권의 불이익은 너무나 추상적 개념 아니냐.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냐 해야 되냐.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 판단을 어떻게 구체화하거나 아니면 유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기재설에서의 핵심 사항입니다. 물론 이 유형화와 관련돼 가지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정도로 유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라든가 의 내용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 요건이 동일하다. 그럴 때는 약간 달라도 뭐 직권으로 그냥 심판할 수 있다는 거죠, 법원이. 즉, 오기 잘못 적은 거나 일시, 장소, 수단, 방법, 피해자, 피해품, 개체, 결과, 인과 과정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그냥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심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중요 부분의 차이가 있다.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경우고, 실질적 불이익이 있는 일시, 장소, 수단, 방법, 객체, 결과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소장을 변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공범관계를 변경한다 할 때 단독범을 공동정범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공동정범을 방조범으로 바꾸는 경우, 이럴 때는 뭐다? 이럴 때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구성 요건이 같으면은 이렇게
같을 때 약간 다르면은 공소장 변경 없이 심판이 가능하지만 중요 부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구성 요건이 달라질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달라질 때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절도죄에서 강도죄를 인정하거나 아니면 절도죄에서 횡령죄를 인정한다고 같이 이렇게 구성 요건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다? 이때는 당연히 공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미수를 예비로 바꾼다 했을 때 우리가 공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법정형 구성요건이 달라질 때 법정형이 무겁게 된다. 그럼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 구성요건이 달라져도 실제로 직권으로 그냥 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즉 양적 축소다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강도죄로 공소가 제기됐는데 살펴보니까 강도가 아니라 절도밖에 안 된다. 그럴 때 양적 축소와 관련된 부분은 법원이 그 심판 없이 바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 평가만 달리하는 경우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보면은 그 질적 변경 관련돼 가지고는 공소 사실이 뭐 강간치상이었는데 강제추행 치상으로 바뀐 경우 이럴 땐 질적 변경. 명예훼손인데 모욕으로 바꿨다. 이럴 때도 구성권이 다르기 때문에 질적 변경. 공무집행 방해를 다른 폭력행위의 범죄로 바꿨다 할 때도 다 질적 변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적 변경에 해당하고 공적 변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의범을 과실범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이렇게 미수를 예비로 바꾸거나 아니면 중한 법정형을 인정하는 경우나 아니면 일반법을 적용하다가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다. 그럴 땐 전부 다 질적 변경으로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양적 축소와 관련돼 가지고는 아까 봤던 것처럼 강간치상이라든가 강제추행치상에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해가지고 사람을 다치겠다 면 강제추행치상 아니면 강간치상인데 실제로 봤더니 다친 부분이 없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냥 강간죄만 인정하거나 아니면 그 강제추행죄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양적 축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냥 공소장 변경 없이 가능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적 평가만 달리한다는 거는 실제로 보면은 그 형법상의 횡령죄하고 배임죄라는 게 있습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면서 해서 어떤 그 배신을 해가지고 타인한테 손해를 입히고 자기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거에 배임죄로 봅니다. 근데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그것을 재물로 얻은 경우는 우리가 횡령죄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똑같은 형태지만 재물을 얻으면 횡령죄,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은 배임죄로 보는데 그렇게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 저기 공장 변경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또 하나 문제는 법적 평가만 달리하는 경우에 대표적인 것이 작물죄와 관련돼 가지고 작물은 취득하거나 보관하거나 운반하거나 양도하거나 아니면 취득하는 경우 다 처벌합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사람이 작물을 취득했다고 공소 제기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취득한 게 아니라 그 작물을 잠시 맡아만 둔 거다. 보관만 하고 있는 거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작물 보관죄로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법적 평가만 달리하는 거다. 그다음에 이제 죄수와 관련돼 가지고 죄수 평가는 이 범죄가 몇 개인가 평가하는 건 직권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그렇기 때문에 실체 경합을 포괄일죄로 보거나 포괄일죄를 실체 경합으로 본다. 이럴 때는 처단형을 변경하기 때문에 이때는 직권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법정형이 굉장히 무겁게 바뀐다. 그럴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갖다가 그 방어권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그때는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된다. 요 도표 유형화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할 때와 필요하지 않을 때를 우리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공소장 변경에서 공소장 변경의 절차가 있는데 이미 앞에서 잠깐 봤었지만 검사의 신청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법원의 요구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자, 먼저 검사의 신청에 의한 공소장 변경, 즉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검사가 제출합니다. 그럼 법원은 피고인 측에게 사유를 고지하고 법원이 판단을 해요. 그 판단은 뭘 하느냐? 결국 검사가 변경하려는 공소 사실이 변경 전의 공소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냐 판단을 해가지고 만약에 법원이 볼 때 동일성이 인정된다. 그럼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를 하죠. 즉 신청이 적법하면 법원은 의무적으로 허가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법원의 결정으로 이제 공소장이 변경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피고인 수만큼 부분은 피고인 측에 고지하는데, 만약에 공소장 변경 신청이 현저하게 늦거나, 즉 심리가 다 종결됐고 선고 기일까지 딱 지정이 됐어요. 선고 기일까지 지정됐다는 얘기는 이제 사실 심리가 다 끝나고 이제 재판에 관련돼 판결만 남아 있는 사정이 있는데, 그때 부적절한 공소 사실을 변경하면 법원은 기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은 되도록이면 심리 종결 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검사의 신청은 공소장 변경과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는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어서 항고가 불가하다. 즉 여기 403조 형사정법 403조를 보면 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그래가지고,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특히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을 때는 항고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항고를 법원이 기각하면 이에 대해서 항고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법원은 당연히 공소장 변경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게 되고,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에 대해서는 검사는 그 항고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판례 하나 있는데, 판례를 보시면은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에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 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검사가 공소장 변경 신청했는데 법원이 판단해 보니까 동일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허가를 했는데,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이 공소장 변경 관련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공소시효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허가했던 것을 스스로 취소할 수도 있다. 여러분은 반드시 동일성이 인정이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법원의 요구에 의한 공소장 변경을 보겠는데, 법원이 쭉 보니까 검사가 공소 제기한 것만 가지고는 이게 무죄 판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법원이 이제 검사한테 공소장을 이렇게 변경해라 하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심리의 경과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소 사실에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요구할 수 있냐? 철회는 요구할 수 없어요. 왜? 법조문에 법원의 요구에 의한 공소장 변경은 추가 또는 변경만을 요구할 수 있지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건 없다. 철회는 검사 스스로 하는 것이지 이 법원의 요구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불고 불리의 원칙상 공소 사실을 추가 변경해야 함에도 검사가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고, 이는 형벌권의 적절한 행사가 아니다. 즉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법원의 요구에 의한 공소장 변경 관련돼 가지고는 이거는 법원의 소송 지휘권 성격도 있으므로 법원이 구두로 이루어집니다. 그 법원이 이제 말로써 검사한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야 가능하고, 항소심뿐만 아니라 변론 종결 후에라도 제기하여 요구 가능하다. 즉 이 법원의 요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법원이 이렇게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요구하는 성격은 뭐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법원이 볼 때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 그럼 당연히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하고 그것이 법원의 권리이다. 법원의 의무다. 이렇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 대법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공소장의 요구는 법원의 권리다. 법원이 요구할 수도 있고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즉 판례를 보면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했다고 해가지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생각에 볼 때는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의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판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법원의 요구에 의한 공소장 변경 관련돼 가지고 공소장 변경 요구의 효과. 그러면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면은
당연히 공소장이 변경되는 것이냐?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공소장을 변경 요구해도 검사가 듣지 않는다면 그때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공소장 변경 요구가 있으면 공소장이 자동으로 변경되는가? 그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검사는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가 있으면 검사는 이에 복종해야 하는가와 관련돼 가지고 검사는 복종해야 된다 하는 명령효서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검사는 그에 따른 요구를 듣지 않을 수도 있다. 듣지 않고 뭐 무죄 판결 나는 건 검사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효다, 법원의 요구를 들어야 된다고 하는 명령효가 음, 학설의 다수의 입장이지만 실제는 검사는 그것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이상을 통해 가지고 공소장 변경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고, 그다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이 공판 준비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판 절차의 진행도 우리가 오늘 맨 앞 시간에 첫째 시간에 봤는데 그 진행도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여러분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한다. 그랬을 땐 공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공소 제기한 내용을 그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한테 송달을 하죠. 그럼 나한테 공소가 제기되겠구나 하는 것을 안 피고인은 그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견서가 제출 안 할 수도 있지만 보통 피고인들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법원이 판단해가지고 검사가 이렇게 공소 제기했는데 피고인은 이걸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의견서를 보고 나서 이 사건이 복잡한 사건인지 아니면 단순한 사건인지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검토해가지고 만약에 복잡한 사건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판 준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복잡한 사건이 아니라 그냥 바로 재판될 만한 사건이다. 그랬을 땐 그냥 바로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해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공판 준비 절차를 갖다가 이제 공판 절차로 오는 건데 실제로 이 절차, 공판 준비 절차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고 이 공판 준비 절차 내에서는 검사에게 공판 준비 명령을 시키고 공판 준비 명령을 하고 검사가 공판 준비 서면을 제출합니다. 그다음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반박이 있고 검사의 재반박을 통해 가지고 공판 준비 기일을 이렇게 쭉 진행하는 것이죠. 자, 이 공판 준비 기일에서는 일반적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반박을 하지만 실제로 사법관인 검사와 준사법관인 검사와 법률가인 변호인의 공방으로 이루어지고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공판 준비 절차를 다 맞춰가지고 공판 준비 절차 종료되면 그러면 어떡하냐? 그때는 이제 공판 절차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지만 공판 절차에서 모두 절차를 갖는다는데 모두 절차 전에 반드시 뭐가 있었다? 진술고 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정신문을 합니다. 그다음에 모두 진술을 통해서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에 대한 의견 진술하죠. 여기까지, 그다음에 쟁점 및 증거관계 정리를 하는 여기까지가 우리가 모두 절차고, 그다음에 이제 이 모두 절차가 끝나면 증거조사 절차를 갖게 됩니다. 근데 여기 증거조사를 실시하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검사가 공소장에 낭독을 했는데 피고인이 그 사실을 모두 인정합니다. 그러면 일일이 검사가 그걸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을 다 제출할 필요가 있냐? 그렇지 않고 그냥 간이 공판 절차에서 그냥 상당한 방법에 의해서 증거조사를 해가지고 빨리 재판을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툼이 있는 사건이다. 그럴 경우에 증거조사 같은 걸 실시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증거 결정을 하고 증거 조사해가지고 증거 조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진행시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 신문, 마지막으로 이제 피고인 신문을 하고 피고인 신문이 끝나고 나면 이제 최종 변론으로 아까 말처럼 검사가 의견 진술하죠. 이 검사의 의견 진술을 우리가 논고와 구형이라 했고 변호인의 최후 진술이 있고 그다음에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게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를 하는데 즉일 선고가 원칙이고 즉일 선고 시 5일 이내 판결서 작성한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즉일 선고가 원칙이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선고기일을 따로 잡아서 재판을 진행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기일 간의 공판 준비 절차인데 우리가 공판 준비 절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공판 절차 전에 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공판 준비 절차를 반드시 공판 절차에 앞에만 한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공판 절차라는 건 하루에 끝날 수도 있고 며칠씩 걸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판 준비 절차를 거쳤는데 공판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건이 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 그러면은 다음 공판 기일을 열기 전에 이쪽 공판 기일과 이 공판 기일 사이에 기일 간에, 그러니까 공판 기일과 기일 사이에 또 준비 절차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공판 준비 절차는 반드시 공판 절차 제1회 공판 기일 전에만 하는 것이라, 공판 기일과 공판 기일 간에도 사이에도 공판 준비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말하는 공판 준비 절차와 관련돼 가지고는 뭐 이 PPT가 있는데 간략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판 준비 절차의 의의를 보면은, 공판 기일에서 심리를 준비하기 위해 수사법원이 행하는 각종 절차를 말한다. 제1회 공판 기일과 2회 공판 기일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가능하다는 것이고, 공판 기일의 심리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말한다. 공판의 준비이므로 공판 준비에서 사건의 실체 심리는 엄격하게 제한한다. 그러므로 사건의 실체 심리는 어디서 한다? 실체 심리는 공판 절차 기일에서 하고 준비 절차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공판 준비 절차의 흐름도 이건 아까 봤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자, 공판 기일 전 절차. 그러니까 결국 제1회 공판 기일 전에는 어떻게 하느냐? 공소장 부본을 전달하고 피고인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 기일을 지정하기 전에 요 사이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공소장 부본 송달, 그다음에 의견서 제출, 그다음에 공판 기일 전 증거 조사, 그다음에 공판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자, 공소장 부본 송달과 의견서 제출 관련돼 가지고 공소 제기 시 지체 없이 부본을 피고인 측에 송달하고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하면 됩니다. 만약 송달이 없거나 늦으면 어떡하냐? 그때는 피고인 측은 심리 개시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가능하고, 즉 법원은 재송달 또는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 측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공판 준비 절차에 대한 의견 등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실제로 이 의견서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의견서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의견서를 어떻게 제출하라고 굉장히 자세한 양식을 줍니다. 그 양식에 맞춰서 일반인도 쉽게 쓸 수 있게 돼 있다고 보면 되고, 법원은 의견서 수령 시 검사에게 송부하고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 의견서 제출은 의무가 아니며 공판기일에서 의견서와 다른 의견 제출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고인의 만약에 의견서를 제출한다 할 때 제출하는 의견서에는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하다가 기일에 와선 그냥 유죄입니다 입증해도 인정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선 변호인 필요시, 필요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 제기 시 재판장은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는 취지 또는 선정 청구 가능함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된다.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그러는데, 공판기일이 확정되면 공판기일의 확정을 재판이 합니다. 단 피고인이나 아니면 검사의 신청에나 이거에서 변경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공판기일이 지정되면은 공판기일의 통지와 언제 공판이 잡혔다 통지하고 이제 소환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와 관련돼 가지고 이 공판기일이 개시되기 전에 공무소 등의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서 뭐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보관서를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증거조사를 미리 할 수 있는데 신청에 의해 공판 준비에 필요한 경우 공판기일 전이라도 피고인 또는 증인신문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검증, 감정, 번역, 명령도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공판 기일 전 절차고, 이제 공판 전 준비 절차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뭐 요런 내용의 공판 준비 절차가 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PPT를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판 전 준비 절차에 의의와 관련돼 가지고 뭐 공판 준비 기일을 지정하고 소송 관계인 출석하고 기일을 진행하면 된다. 그다음에 공판 전 준비 절차의 대상은 효율적이고 집중 심리가 필요한 사건이 대상이다. 그러므로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 증거가 많은 사건이 대상인데, 국민참여재판은 공판 전 절차가 필수다. 일반 사건은 필수는 아니지만 공판 전 국민참여재판은 필수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재판장이 주재하지만 검사, 변호인이 출석해야 진행할 수 있고, 피고인은 필요시에만 법원이 소환한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라는 건 결국
법원이 그 피고인은 이 공판전 준비 절차에는 출석 의무가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공판전 준비 절차의 방법은 서면으로 하기도 하고 공판 준비 기일에 의해서 하기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공판전 준비 절차의 내용은 쟁점 정리, 증거 정리, 증거 개시, 심리 계획 측정. 이 부분도 아까 우리가 도표에서 봤던 부분이죠. 그런 것들을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공판전 준비 절차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판전 준비 절차의 종결과 관련돼 가지고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 살펴보면 되고, 이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절차 공판전 준비 절차에 대한 내용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